이번 주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취임식이 있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자 분석, 와, 여기도 지금 버즈량이 엄청납니다. 특히 그리고 이게 다 파워 트위터리안들이 많이, 그리고 유튜브 쪽도 그 버즈량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버즈량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200만 가량이 좀 나와요. 네. 채널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특히 유튜브나 그 트위터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얼마 전부터 보면은 이제 막 한 300만, 400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이제 그래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요번 2주 동안에는 특히 그 손석희와의 대담 부분이 그렇죠. 이제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네. 뭐 지지층도 그렇고 이제 반대층도 그렇고 어쨌든 그 대담은 굉장히 솔직 담백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소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굉장히 좀 버즈량도 높고 좀 긍정적인 영향도 좀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기사량은 거의 바닥을 기는 수준인데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이 아니고 아, 네. 이게 원래 보면은 이게 이제 너무 이게 높다 높다 보니까. 보니까 아, 네, 이제 그렇군요. 밑에가 나오는 거고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기사량보다는 트위터에서의 반응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어쨌든 트위터에서 이제 200만 팔로워를 이제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연예인 이외에 이제 팔로워 많이 보유한 사람이 이제 그 박원순 이제 215만 정도까지 갔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이회수 이회수가 200만이 약간 넘었나 이제 이랬을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0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연예인 이외에는 어쨌든 이제 1, 2위를 달리는 네. 이제 앞으로도 지금 퇴임하신 이후에도 계속 이 영향력이 유지가 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특이한 게 이제 파워 트위터리안하고 유튜브가 같이 지금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유지를 시키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항상 이제 잊혀지는 사람으로 좀 남고 싶다 이제 그쵸.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뭐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죠.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네, 특히 지금 최근에 이 버즈량이 높아진 거는 이 검찰 그 개혁 법안 그리고 또 사면까지 네. 이런 아주 이슈가 큰 것들이 있어서 네. 더 이게 버즈량이 높았던 것 같고요. 최다 인용 발언에서는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 요게 아마 그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대담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대체로 지금 최다 인용 발언들이 전부 다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내용들이네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손석희와의 대담에서 검찰 얘기만 한 건 아닌데 네.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정 철학의 아젠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언론에서 인용하는 부분들은 뭐 지금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권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그런 건데 이제 검찰 관련된 이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고요. 지금 네. 여기 이제 최다 인용 발언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네. 검찰 관련 발언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발언자 연관 키워드를 보겠는데요. 역시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연관 키워드로 높게 1위에 해당하는 거는 검수완박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청와대,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이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4위, 5위, 6위 보면은 국민, 검찰, 집무실 이런 것들이 지금 연관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요. 채널별 연관 키워드를 봐도 지금 이 언론에서는 검수완박, 청와대, SNS에서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 유튜브는 대담과 윤석열, 커뮤니티는 윤석열과 민주당. 야, 이게 조금씩 다른데 다 약간의 특징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유튜브에서는 어쨌든 대담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대담을 본 분들이 많아서 이제 네. 대담이 좀 올라온 걸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또 이제 박근혜와 노무현이 등장하는 이제 네. 이런 부분에서 그러네요.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SNS에서 보면은 어쨌든 또 이재명과 또 함께 이제 등장하는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 키워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재명, 윤석열은 당연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은 요번 1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쭉 보면 최근에 한 달을 제외하고는 꼭 연관 키워드로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최근 한 달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종합 키워드에서는 이제 노무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최근 한 달에서 보면은 이제 노무현 대신에 MB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MB는 어쨌든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 어떤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어떤 관심거리로서 이제 등장한 거고, 어쨌든 문재인은 노무현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는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약간의 그 채널별 특징을 보면 언론은 이제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가 좀 잡히는 것 같고, SNS는 좀 지지층을 중심으로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여기 보면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 이게 올라와 있는 걸 봐서 지지층과 반대층이 같이 뒤섞여 있는,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요. 커뮤니티는 이제 약간 좀 감성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생각, 의견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금 더, 반영되는 부분들이 많고, 어쨌든 SNS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지층에 의해서 결집되는 키워드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경향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프레임도 얘기해 주셨는데, 검수완박이 그 유튜버, 민주당 지지하는 유튜버가 그 키워드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하다, 매운맛이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뭐 검수완박이라는 키워드보다는 보다 정확하게는 이제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어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긍정 키워드 분석이 52%, 부정이 43%, 중립이 5%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긍정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요. 임기 말 대통령이 긍정이 높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그 여론조사상에서는 부정이 조금 더 높은데, 어쨌든 40% 중반으로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부정이 약간 높고, 네. 이제 긍정이 약간 낮은 부분인데, 이제 소셜의 지형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온라인상에 사람들이 유통되는 그런 정서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여론이 좀 그러니까 포집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온라인상의 소셜상의 긍부정은 이제 긍정이 약간 높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역대 대통령들의 이제 마지막에 이 긍부정 비율이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보면은 약 한 30% 정도가 맥시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도 안 된 이제 그런 지지율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권을 교체되면서 새 정권에 대한 희망, 그리고 바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대감으로 보통은 보면은 이제 당선자 측의 지지율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번에 좀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당선자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과거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또 떨어지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당선자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과거의 대통령,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아지지 않는 거죠. 네. 중간적으로 이렇게 딱 수렴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경향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긍부정어 키워드에서 좀 특징적인 게 내용이 있을까요? 뭐 최선, 그리고 뭐 부럽다. 네. 부럽다는 뭐가 부러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임기 말 자기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로 마무리하는 게 부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평화 최고, 그리고 좋다, 지지하다, 희망, 뭐 이런 어떤 메시지들, 이런 어떤 키워드들인데, 요거는 어쨌든 이제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면 네.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지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지하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노무현에서부터 나왔던 어떤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또 문재인에 대한 어떤 뭐 과거에는 그래서 뭐 고구마라고 이제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도 하기는 했지만, 네.
젠틀하고 신사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의 키워드들이 또 그렇게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그 아무래도 지난 대선이 워낙 비호감 대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호의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 당선자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면 네. 당연히 이제 과거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른 그렇죠. 각도가 나올 텐데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어떤 아쉬움까지도 좀 묻어져 있는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아까 대표님께서도 퇴임 이후에도 그 영향력이 좀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셨는데요. 실제 좀 그렇게 다시 정치권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어떤 정치적인 뭐 이렇게 막 정치판에 뛰어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판자들은 비판자들대로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고 또 지지자들은 지지자들대로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텐데 저는 뭐 다 떠나서 어쨌든 역사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남북 문제 그리고 뭐 어쨌든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퇴임 이후에도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사저까지 찾아가서 만나겠다 네. 이런 것도 북한과의 이제 북미 관계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 이런 것을 바이든이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가장 많이 임기 동안에 북한과의 접촉을 많이 했던 이제 한국의 전임 대통령과 아주 솔직담백하게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아무리 친하다고 그래서 뭐 사저까지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저까지 찾아가서 만나겠다. 그 이렇게- 동선이 어마어마한 동선인데. 그럼요. 네. 예. 뭐 뭘 타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쉽지 않은 동선인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업적을 쌓아왔는데 지금 어쨌든 그 민주당의 리더십이 약간 진공 상태가 됐다라는 지적 속에서 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활동에 대한 그런 예의주시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뭐 네. 성정이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민주당을 위한 정치적 행위 이런 부분들로 발걸음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대국민을 거대 생각하는. 네. 아젠다. 그러니까 거대 담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평화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환경이나 기후 문제 혹은 남북 문제 이런 거대 담론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퇴임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네. 참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뭐 잘못한 일도 많죠. 저는 뭐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손석희와의 대담에서는 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잘못한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부동산이 굉장히 상승률이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만약에 취임 초기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혹은 인수위 기간을 안정적으로 밟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지나고 나서의 아쉬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채널별 키워드 순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역시 민주당과 검수완박. 그리고 이 색깔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게 윤석열과 이재명. 그리고 사람과 후보 이렇게 좀 세 개의 카테고리로 좀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좀 보이는데요. 네. 이제 하나는 어쨌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제 검찰 수사권 조정 키워드 네. 관련 키워드들이 좀 가장 역시 이제 이번 주에도 가장 많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네. 검수완박 그리고 검찰
그리고 뭐 중재안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거기에 속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청문회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인수위 네. 그리고 정호영 뭐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왔죠. 네, 그리고 역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뭐 후보, 사람 그리고 예비 후보 뭐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좀 등장한 것 같습니다. 빨간색들은 조금 핫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파란색은 조금 지금 이제 거리가 점점 생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겠는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파란색이에요. 네.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역대 당선인들의 그 평가보다는 좀 낮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지금 정호영 그 내정자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랑 같이 지금 파란색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숫자가 이제 크게 이렇게 높지 않으면 저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서 크게 의미는 없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근데 그 채널별 키워드에서 보면은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238계단이 오른 박병석 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238계단보다도 더 높아진 걸로 보여지는 뉴죠. 뉴 새로운 이제 없다가 새로 생기는 이 중재안.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핫한 키워드들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제 241계단이 오른 본회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핫한 키워드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역시 이 부분도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권 조정 통과의 이제 상황에서 나온 키워드들이죠. 네. 다음은 이제 채널별 키워드 순위 보겠는데요. 뉴스 기사, SNS,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탑3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검수완박인데요. 네. 역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핫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이 뉴스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이게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경찰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는 또 비트코인이 올라온 것도 좀 눈에 네, 띄어요. 네. 지금 유튜브에 YTN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YTN이 2위입니다. 지금 YTN이 뭔 일이 있나요? YTN이 이제 특별하게 뭔 일이 있지는 않고요. 네. 청문회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YTN을 많이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청문회 전국이고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대낮시간에 KBS와 MBC보다는 이제 그 YTN 시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유튜브에서 이제 YTN이 좀 급등을 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역시 청문회가 YTN을 키워주고 있군요. 네. 어쨌든 이제 좀 새로운 정치적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낮에 벌어지는 사안들이 있으면 그 YTN의 시청률이 높아지죠. 예, 최고입니다, YTN. 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거는 또 뭐 눈에 띌 만한 거는 지금 이낙연 이 후보가 이낙연 전 그 총리께서 지금 SNS에서 좀 7위에 올라와 있어요.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나 봐요. 이제 SNS에서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보층들의 이제 그 언급 키워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반영이 좀 되는데 요번에 요게 이제 2주간의 데이터인데요. 요번에 이제 어쨌든 그 지방선거 후보들을 이렇게 결정돼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낙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제 지지층들의 어떤 뭐 이런 희망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져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이 2주간에 걸친 그 스피치 로그와 함께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주재선 대표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스피치 로그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스피치로그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 여러 군데 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그 YTN의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 저희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예. 계약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개표 방송을 보실 때 YTN도 가끔 한 번씩 봐주시죠. 예. YTN 2위 나왔어요. 네. 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개표 방송 2군데 이미 지금 예약이 잡혔는데, 그거 홍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지금 스피치 로그를 통한 지방선거 분석 저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2주 뒤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